대한민국 상장 금융지주 중에서 5대 금융지주의 23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투자하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타 금융지주와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많은 자료를 담고자 노력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각 금융지주사별로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본적 정성과 주주환원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대표이사를 각 금융지주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각 금융지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를 인수한다는 가정으로 PER 및 PBR 추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타프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규모, 자산을 통해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자산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치 제조회사에서 공장의 역할입니다. 자산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에 비하여 5대 금융지주가 전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KB와 신한이 2강을 이루고 3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분기까지의 흐름은 1위는 KB가 점점 공고히 하는 모습이고 3위 하나가 꾸준한 성장이 돋보입니다. 실제로 2위와 3위의 자산 규모는 140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나금융은 1위와의 차이도 140조 원에서 112조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3위와 4위의 격차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22년 1분기에는 63조 원 차이에서 111조 원으로 벌어집니다. 4위와 5위의 차이는 유사하게 유지됩니다. 5대 금융지주의 자산 성장 측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우수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KB금융지주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자산에서 얼마나 이익이 손실 없이 잘 발생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4대 금융지주 모두 약 2년간의 흐름 동안 분기별 이익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KB는 분기별 이익 수준에서도 가장 많은 1위를 달성합니다. 당기순이익 기준 1위와 2위는 4분기 실적이 특히 감소폭이 높습니다. 연말 실적 정리의 추세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기업은행은 분기별 편차가 없이 꾸준한 편입니다. 분기별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분기별 누적 보면 순위가 명확히 보이는 편입니다. KB와 신한은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KB의 3조 돌파, 하나의 2조 돌파가 두드러집니다. 각 금융지주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매출이익과 같은 NIM은 순이자 마진입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금융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자 등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CIR은 판관비 비율입니다. ROA는 전체 금융자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NIM 지표입니다. 금융지주 전체는 22년까지 NIM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 이후 23년부터 NIM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KB는 지속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의 경우에는 21년 3분기까지는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KB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CIR 비율입니다. 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IT 시스템 자동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점포의 수는 감소하고 내부 임직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이 많은 부분을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CIR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기업, 하나, KB가 우수한 성적입니다. ROA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0.6%에서 0.8% 수준에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ROA가 유지되더라도 자산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는 통상 업무 정리로 이익 추세가 감소하지만 KB는 특히 경향이 강합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KB와 신한이 0.8% 이상으로 관리됩니다. 하나는 0.7% 수준이며 우리와 기업은 0.6% 범위입니다. 건전성 지표인 NPL 비율과 NPL 커버리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지주에서는 건전성이 곧 비용과 금융회사 자체의 안전성에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NPL 비율이 높아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 비용 증가, 주주환원 감소로 이어집니다. 금융회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얼마나 잘 투자했는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NPL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낮아지는 추세이었고 2022년 기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부터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NPL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비율이 다른 시중 금융지주에 비해서 높습니다. 지방금융지주가 비슷한 범주입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낮고 신한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NPL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합니다. NPL 대비 이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NPL 금액 대비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NPL 채권이 실제 최종 매각 및 상각 처리되어도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NPL 비율이 100%라고 하면 현재 NPL 채권이 이익 없이 모두 부도 처리되어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비용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 KB가 200%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반등했습니다. 새로 생긴 NPL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한 결과입니다. 신한은 20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3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적절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을 경우 안전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대손충당금 비용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융지주의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잘 조절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지주의 안전성, 건전성 측면에서 BIS 비율뿐만 아니라 보통주 자본 비율을 주요 지표로 확인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순수한 자본금 기준으로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것을 금융당국에서 요구하고 관리합니다. 현재는 10.5%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규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꾸준히 자본 비율을 높여서 23년에는 12%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21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하나금융지주는 23년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13% 미만입니다. 주주환원을 높이고 위험가중자산을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3% 이상으로 관리 목표를 제시한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아쉬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2분기 컨콜에서도 13% 미만이 되어 자사주 소각이 추가적으로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는 자사주 소각을 추가 발표하였고 신한은 예측보다 낮은 1,000억 원 수준에서 발표하였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없었습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KB가 13.78%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사주 소각 발표를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업은행은 11% 범주에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익잉여금 비율, 배당 성장 등 주주 효율 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 이익잉여금 비중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누적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없이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하였지만 그 자본으로 유상증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이익잉여금 비중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을 하여도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우리금융은 조금씩 하향 추세이고 기업은행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KB의 성장이 가장 높습니다. 28%포인트가 성장하였습니다. 신한과 하나는 각각 18%포인트, 17%포인트 성장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금융회사가 기준 금리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주가가 정체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배당 수익률 리프라이싱 효과로 인해서 높아진 측면도 있고 금융지주의 저평가로 인해서 높아진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이 상향되고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투자하기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KB와 신한은 6% 범위이고 하나, 우리 기업은 9% 범위입니다. 향후 소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시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배당금이 축소되어 배당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보유자산 효과로 실적의 감소폭이 다른 업종보다는 변동이 적으며 자본주의 기반이며 규모의 경제, 신규 사업자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점 산업인 점이 있습니다. 최근 배당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배당금의 성장 지표입니다. 최근 3년은 기업, 우리가 가장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5년은 하나가 가장 높으며 KB, 우리 기업이 유사합니다. 다만 신한은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위는 KB입니다. 나머지 신한, 기업, 우리는 유사합니다. 최근 10년간 성장 배수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6배로 가장 높습니다. 즉 10년 전에 600원에서 현재 2023년에는 3,600원이 예상되는 수치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뒤는 KB입니다. 나머지 신한, 우리 기업이 비슷합니다. 대표이사 성과지표입니다. 금융지주는 주주가 모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점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좋지만 그만큼 대표이사에 대해서 수준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지주의 대표이사 성과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특히 수치화될 수 있는 정량지표입니다.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급도 법규에 따라 3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간 성과의 기준이 되는 단기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인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KB는 주주이익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분포합니다. 신한과 하나는 수익성, 건전성, 주주 수익률을 봅니다. 우리는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 정성을 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최근에 보통주 자본 비율이 꾸준히 상승시켰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아쉽게도 사업보고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주주이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KB와 하나는 비은행 부분, 하나는 글로벌 부분을 주요 지표로 설정합니다. 각 금융사별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전체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 부분에서 다른 금융지주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EPS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EPS로 하지 않고 단순 영업이익으로 한다면 유상증자 등 자본을 늘리면서도 단순히 이익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PS로 설정된다면 주주 자본을 관리해야 하는 주당 순이익을 지표로 삼은 것입니다.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자사주 소각도 EPS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KB의 성과지표는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글로벌 부분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신한입니다. 신한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수익성, 건전성, 상대적 주주 수익률에 집중하는 지표입니다. 2020년대에 진행된 불투명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꾸준히 증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신한과 동일하면서도
글로벌, 비은행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준님의 목표 중에 하나인 비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이슈는 KDB생명에 대한 인수 여부입니다. 시장은 초유의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나금융지주에게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추후 얼마나 효자로 돌아올지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신한과 동일하면서 보통주자본 비율을 추가합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은 정부 규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에서 증권, 보험 등을 인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우수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인수 검토를 위한 PER 및 PBR입니다. 우선 PE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PER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KB와 신한은 4배 수준이며 하나, 우리 기업은 2배 수준입니다. 과거 가장 높게 평가받은 2013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면 현재 주가에서 3배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투명함, 관치금융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금융지주의 리프라이싱을 기대합니다. PBR입니다. 전반적으로 PER과 같이 하락합니다. 2017년까지는 변동하며 유지했으나 그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합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급격히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어떤 금융지주가 제가 생각하는 타프픽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의 내용을 건너뛰고 바로 오셨을까요? 앞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결론을 들으시면 결론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처음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금융지주 모두 대한민국 자본주의 성장기간 동안 많은 은행이 통폐합하면서 생긴 우수한 금융지주입니다. 저의 타프픽은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 금융지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KB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든 업종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안정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다소 배당 수익률이 낮지만 검증된 안정, 성장을 모두 잡고 싶다면 1위 금융지주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한도 역시 KB와 같이 다양한 금융업종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6.2%로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지주 유일하게 매 분기마다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분기마다 525원이지만 결산 배당 시 최종 금액 확정하여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배당은 동일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주주에게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KB와 신한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1등 DNA가 있습니다. 은행업에서 KB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1등 DNA를 통해서 다른 업종도 노력합니다. 다만 아직 보험 쪽 자회사가 부족하여 보험 쪽이 보강되는 과정에서 성공 또는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배당 측면이 장점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9%이고 과거 성장도 최근 10년 연평균 성장 21%이며 금액으로 6배 성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성장이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주주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그동안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아쉬운 성장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자본 비율을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다양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과거 못 이룬 성장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가 대주주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배당 측면에서는 현재 배당 수익률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의 성장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모두 금융업의 5개의 회사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각 특징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현명한 타프픽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기업은 추후 저의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보시는 분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지주의 분석 및 종합 결과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타프픽이 선택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대 금융지주의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금융지주이지만 각자 금융지주만의 특징과 전략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꾸준한 투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